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 CBS 등 제주 지역 언론 3사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교육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4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가 29.4%,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4.2%, 녹색당 고은영 후보 1.1%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13%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39.6%, 원희룡 지사가 34.1%로 1위와 2위의 차이는 5.5%포인트였습니다. 김방훈 후보 2.5%, 고은영 후보 0.2% 순이었습니다. 문대림, 원희룡 두 사람이 출마하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48.4%, 원희룡 지사 36.6%로 문 후보가 원 지사를 11.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7.7%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10.8%, 바른미래당 4.6%, 정의당 4.3%, 민주평화당 0.6% 순이었습니다. 차기 제주도 교육감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성문 형 교육감이 32.5%, 김광수 전 교육위원이 20.6%로 이 교육감이 김 전 의원을 11.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투표에 참여하겠다가 94%, 투표 불참이 5%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 신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만 19살 이상 제주도민 1,013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약진입니다. 문대림, 원희룡 양자 대결에서 문 후보가 전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두 달 전 실시된 1차 조사에 비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차 조사 때 문대림 원희룡 양자 대결에서 32.6%로 원지사에게 6.6%포인트가량 뒤졌던 문 후보. 2차 조사에서는 48.4%로 크게 상승하며 원지사를 앞질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문대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산업과 주부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학생과 자영업자 등 나머지 계층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높았습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나머지는 문대림 후보가 모두 앞섰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성문 교육감이 32.5%로 1차 때보다 2%포인트,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14.2%로 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이성문 교육감이,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정당이 이성문 교육감을, 보수정당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을 지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그제 실시됐는데요.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여론조사 시작 시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도지사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완성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은 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권이라는 개인 영달을 위한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60.3%를 기록하며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원희룡 지사.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제주도에 쌓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고 앞으로 4년은 도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임기 동안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생 목표인 큰 정치 도전을 위해 제주도민과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가 커가는 꿈. 도민과 하나 된 원희룡. 이 원희룡이 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원 지사의 무소속 도지사 재선 도전은 도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권이라는 개인 영달을 위한 꼼수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통과 독단으로 이어온 지난 4년의 제주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원 지사의 재선 도전은 문대림 후보의 문재인 마케팅에 맞선 대권 마케팅으로 도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번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민간인 조모 씨에게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준 건설업자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돈을 받은 민간인 조 씨는 뇌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김우남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우남 후보 측은 재심을 신청한 것은 단순히 경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대림 후보 측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대림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후보들이 뭉치자는 원팀 제안을 할 계획이었지만 회견을 1시간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기존 맥주 대신 다양한 풍미를 지닌 수제 맥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다양한 수제 맥주가 생산되며 지역의 산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7억 원대에 불과했던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지난해 200억대로 커졌습니다. 전체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해마다 100% 넘는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생산 설비를 갖춘 양조장은 증평에 있습니다. 캔맥주는 1시간에 9,000개까지 생산 가능하고 20리터들이 생맥주용 케이크는 8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2002년 브루펍에서 시작해 지난해 매출 100억을 넘은 국내 최대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 세계대회에서 24차례 상을 받을 정도로 품질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언제 마셔도 질리지 않는, 그래서 일반적인 크래프트 맥주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용성 있는 맥주를 만드는 게.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이름으로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도 음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종류만 50가지 이릅니다.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맥주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양조장을 문화 공간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미국 연구기관에서 음성의 물이 맑고 부드럽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성이 로컬 식재료들이 워낙 풍부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해서 좋은 맥주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맥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 농가와 함께 홉을 재배한 지 2해째. 이제 시작이지만 2, 3년 뒤 7, 80%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을 따 맥주 브랜드를 만들고 의병을 주제로 한 제품까지 지역색 가득한 수제 맥주입니다. 이제 맥주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발효하고 숙성하고 난 다음에 이 병에다가 집어넣어서 또다시 발효와 숙성을 해요. 흥청망청하던 술 문화가 취향에 따라 즐기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 시장은 급속히 커졌습니다. 자기 취향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개성 존중 시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부터 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주세법이 바뀌며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편일률적 대규모 생산에서
규모는 작지만 맛과 향 등 개성이 살아있는 맥주. 지역의 수제 맥주 산업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나타나고 있지만 중산간 도로에는 안개나 방부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월과 조천이 9도, 제주는 12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낮게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6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안덕이 10도, 남원은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서 구좌가 16도, 성산과 표선은 17도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성판악이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로 예상되고요.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가운데 광주에는 방무가 끼어 있고요. 저시정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40건으로 재작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학교는 14% 줄었고 고등학교도 6.3% 감소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운동장과 주변이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관과 교실 순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시 이도 일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가요주점 안에 있던 종업원 등 8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충홍 의장은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 해결의 완성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술 습득과 창업 실현을 위한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모델과 수익구조 발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8월 용역 결과에 따라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인 업종은 뷰티숍과 카페, 가전기기 수리 등으로 현재 경기도 이천의 도예고 등 40여 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